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한 기능경제 다섯 번째 주제인 경제발전과 민간 역할 중에 바로 소비자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까다롭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이와 같은 소비자를 가진 나라들은 바로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무역에 성공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성향은 어떤 것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먼저 집단 소비의 성향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집단 소비자 성향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제품을 구매해서 미국인들은 성능을, 독일인은 내구성을, 프랑스인들은 스타일을 보고 한국인들은 눈치를 보고 결정한다 합니다. 집단 생활이 중대시는 한국에서는 자신만의 기준보다는 타인의 행동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한국의 소비자들은 또 흠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까다롭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까다로운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보게 되면 한국 주부는 품질이나 가격, AS 등의 요소를 꼼꼼히 따지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월마트나 카르프가 한국에서 실패했습니다. 잘 구축된 인터넷 환경도 한국 소비자의 까다로움을 더하게 합니다. 제품 정보나 사용 후기 등이 바로 인터넷상의 쇼핑몰 사이트나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소비자들은 또 가족 상표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고 합니다. 가족 상표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상표를 여러 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구 시장에서는 기업명이 브랜드에 흔히 쓰이는 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개별 브랜드를 내세우는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는 가족 상표로 사용한 기업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예로서 삼성이 아무 관계가 없는 병원 산업에 진출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삼성이라는 그런 상표만으로서 이를 꺼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 시간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가 경쟁은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 투자 혁신을 어떻게 촉진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까다로운 소비자와 기업 경쟁력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소비자는 구매 생산에서 효용 가치나 구매 만족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매 상품의 효용 가치와 구매 만족은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와 이들의 가격이 바로 그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생산성, 품질, 디자인, 납기, 유연성, 신제품, AS 등과 같은 경쟁 요소로 나타납니다. 이 경쟁 요소라는 말은 시장에서의 다른 회사 제품과 경쟁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쟁 요소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제조 및 서비스 성과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업의 경쟁 우위를 100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제조 및 서비스 성과가 기업 경쟁 우위에 20에서 55% 설명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 5-2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국에서의 까다롭고 권리 주장에 강한 그런 소비자는 바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제조 및 서비스 성과를 향상시키는 그와 같은 무게 중심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까다롭고 권리 주장에 강한 소비자는 바로 자국 기업의, 즉 우리나라 기업의 제조 및 서비스 성과 혁신을 촉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기업만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까다롭고 자기 권리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적인 제품 혁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오늘 같은 경제를 이루어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과는 뭐와 연결되냐 하는 것입니다. 제품과 서비스 성과는 바로 고객 만족 지수와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객 만족 지수는
산업이나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자기가 산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가 클수록 바로 고객 만족 지수는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구매 성향이 까다롭고 권리주의가 강할수록 고객은 자신의 고객 만족을 도모하게 될 건다 하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 지수는 기업에게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게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포터는 자국에 보다 까다로운 구매자를 만족시키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구매자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국가 경쟁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주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와 함께 구매된 상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들의 권리 주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있을 때 이러한 국가는 경쟁 우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스웨덴은 국가적 수준에서 자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 지표를 매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고객 만족 지수는 기업의 미래 수익의 원천이고 기업과 투자자와 정부, 구매자에게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 품질 지수를 측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이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다양한 기관들, 예를 들어서 언론사라든가 또는 소비자 보건 등에서 상품별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 우위는 바로 시장 자체 규모, 시장 크거나 적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질이라는 것은 자국 내에 까다로운 소비자가 있는가, 또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한 것인가, 또는 기업은 바로 고객 만족 지수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기업으로 하여금 조직 역량을 개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 역량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공적인 3M 성과를 창출해서 조직의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구현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M 성과라는 것은 제조 및 서비스 성과와 시장 성과와 경영자 성과입니다. 여기서 제조 및 서비스 성과는 바로 이 성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과가 바로 결합을 해서, 즉 이런 세 가지 성과가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쟁력이 기업을 하여금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 역량은 조직원의 인적 역량의 곱셈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역량이라는 것은 성공적 업무 수행에 오인되는 조직원 개인의 그런 내적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인적 역량의 형성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적 역량 형성 세 요소, 즉 해당 부의 전문 지식과 인성 5역량 중에서의 정체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과, 그리고 비전과 목표에 관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인적 역량을 100으로 봤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스킬은 인적 역량 형성에서 40에서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인성형의 정체성은 바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과 목표는 10에서 20%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인적 역량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비전과 목표도 결국은 개인이 가지는 인성 역량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직과 스킬과 인성 5역량의 그 정체성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서 인적 역량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적 역량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지적 특성의 상호작용이 있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지적 특성이 높을 경우에도 인적 역량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는 바로 이러한 개인 인적 역량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성 역량의 정체성은 인적 역량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적 특성은 개인의 스키마를 형성하고 인성 역량 형성을 자극을 하고,
또한 인성 역량 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 상품에 대한 효용 가치와 구매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조직의 인성 형성을 위한 무게중심 역할을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조직의 인성 문화는 바로 조직 역량을 만들어내는데 그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까다롭거나 권리 주장이 강한 소비자들은 바로 자신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제조 및 서비스 성과 향상을 기업에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의 한 요구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제조 및 서비스 성과 향상을 위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조직 역량의 원천은 바로 조직의 인성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조직의 인성 문화는 기업의 구성원들을 하여금 인성 역량의 정체성을 개발하게 하고 이 개발 인성 역량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인성 역량의 정체성과 개인의 지적성 결합해서 인적 역량을 만들어내고 이와 인적 역량이 다시 결합해서 조직 역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바로 조직의 역량 개발을 통해서 제조 및 서비스 성과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의 인성 문화는 어떤 작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직의 인성 문화가 활성화될수록 조직에서는 바로 주객체적 자기정화가 일어납니다. 조직원들의 주객체적 자기정화는 이들의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을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 생명력은 우리가 이런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이들의 파워의 다섯 속성을 능률적인 동기사업을 작용하게 하고 이와 같은 작용은 바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조직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다른 한측에 보면 조직원들의 활성화된 생명력은 바로 조직원들 인성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 정체성을 개발시킵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은 바로 개발된 자아 정체성은 바로 조직원들 하여금 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직원들의 인성 역량이 개발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성역 기반 자아 정체성은 바로 개인의 인격이고 이와 같은 개인 인격은 윤리 경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조직원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조직 질서와 조직원들 인성 역량 개발과 그 윤리 경영을 결합해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제조 및 서비스 성과를 개발하는 조직의 경쟁력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제조 및 서비스 성과 기반 조직의 경쟁력이 바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과 그들의 욕구 만족은 바로 기업으로 하여금 조직의 인성 문화를 개발하게 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조직의 인성 문화가 향상될수록 바로 여기 나온 기업의 제조 및 서비스 성과가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기업은 자신의 조직 인성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생명력 가치 기반 조직 가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 5-6에 보게 되면은 까다롭거나 자기 주장에 강한 소비자, 즉 자기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그 소비자들은 바로 이러한 소비 활동을 위해서 기업은 이 까다로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당연히 조직의 인성 문화를 개발해야 될 것이고 이 개발된 인성 문화가 바로 기업의 제조 및 서비스 성과를 향상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까다롭거나 권리 주장에 강한 그런 소비자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제조 및 서비스 성과를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제조 및 서비스 성과의 향상은 바로 조직의 인성 문화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당연스럽게 조직의 인성 문화 향상을 노력하게 되고 이런 인성 문화 향상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국가가 자신의 산업을 또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문화와 즉 소비자 인성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런 국가에서는 소비자에 의한 고객 만족의 지표를 늘 조사하고 이것을 발표시킴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제조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당연히 조직의 인성 문화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한 나라의 경제는 바로 경제적 파워와 가시적 파워와 비가시적 파워의 이러한 파워 세 가지 사회적 파워 속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성 문화입니다.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지배적인 인성 문화, 즉 인성 문화가 지배적일 경우 이러한 나라는 바로 기업의 경쟁 우위 또는 산업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경쟁 우위가 국가 경쟁 우위가 나타나고 무역에서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이 바로 기업을 하여금 또는 국가를 하여금 경쟁 우위를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파워 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경제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